네,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으실 페이지예요. 이렇게 한국어 문장들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실 건데요. 이렇게 힌트 단어가 있고요. 이 힌트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힌트를 사용해도 완벽한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장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첨삭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요. 각 수업마다 5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파트마다 10문장씩 총 50문장 작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수업 시작할 때는 과제 한 걸 미리 보내주신 거를 제가 보고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과제 하신 걸 보고 조금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 1번 문장 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뿌베브라고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뿌베브보다 뿌리에가 조금 더 예의 바른 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뿌리에브는 동사 변화가 조건법인 거 아시죠? 조건법으로 쓰시면 뿌베브는 해줄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고 뿌리에브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이렇게 불확실하게 말하는 말투다 보니까 예의 바른 말투로 말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우가 나오고요. 바로 동사가 나왔네. 이렇게 해석할 때 조금 난감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거의 항상 나와야 돼요. 끼 빼고. 끼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동사만 쓰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주어 동사가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어 동사가 꼭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바꾸냐면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좀 다양하긴 한데요. 한 예시를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베 아니스 우 habite mes parents 이런 문장을 보시면 여기서 이게 동사고 요만큼이 주어인데 이거를 원래 순서인 mes parents habitent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니스에 간다." 어디에 가냐면 내 부모님이 사는. 근데 이렇게 짧은 문장이면 괜찮은데 조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니스에 간다."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 나오면 내용상 단절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니스에 간다." 근데 니스가 어디냐면 사는, 내 부모님이 사는, 누가 사는 거냐면 내 부모님이 사는, 이런 식으로 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이나 장소일 때 사용하죠. 즉 선행사가 시간, 장소일 때 쓴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사랑 동사의 의미가 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란히 쓰고 싶어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다른 경우는 또 그때 나오면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같은 단어도 여기를 대문자로 쓴 분이 계시고 소문자로 쓴 분이 계세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쓰시면 정말 고요한 그 도시만의 시청 있죠. 그게 이제 대문자 버전이고요. 소문자로 쓰시면 건물로서의 시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긴 있죠. 그다음에 2번 여기서는 쉐무아 대신에 마메종이라고 쓰신 분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메종 같은 경우는 조금 내 집이라는 개념적 장소보다는 주택이라는 어감을 확실히 가지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냐 주택이냐 이런 차이처럼 주택 같은 느낌의 단어예요. 그래서 저라면 쉐무아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인 친구들도 쉐무아를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쉐무아를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셨냐면 뭔가 전치사 드 다음에 또 전치사 쉐가 나오니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쉐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째로 명사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 다음에 써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에서 "나 스타벅스에서 공부한다." 할 때 아가 아니라 덩을 선택한 분이 계세요.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아를 쓰면은 그냥 말 그대로 스타벅스에 있다. 덩을 쓰면은 스타벅스 안에 있다. 스타벅스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냥 안에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뜻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가 다른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밑에 5 번에서는 "dans cette rue" 할 때 여기에다가 제가 본 거는 덩을 아예 안 쓰시거나 아니면은 아를 쓰시거나 하셨던 건데 장소마다 써야 하는 전치사가 아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길에라고 할 때는 아는 안 됩니다. 알라휘는 안 되고 항상 덩라휘의 형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sur la place 광장에는 꼭 su를 사용하죠. 예. 이렇게 장소마다 전치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 문장에서 어려워하셨던 거는 주스키아 스크예요. 예. 제가 힌트를 드릴 때 주스키아까지만 드렸기 때문에 주스키아 다음에 이거를 안 쓰시고 우 똥배 이렇게 가시거나 그냥 주스키아 똥배 요렇게 쓴 분도 계셨어요. 근데 주스키아 같은 경우는 다음에 명사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명사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당신이 공원에 도달할 때까지이다 보니까 뭔가 동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똥배슈라는 수거를 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 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주어를 꺼내서 주어 동사 구조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끄를 꺼내서 붙여야 되는데 주식해 다음에 이제 명사밖에 못 오는데 끄를 명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 쓰를 넣어 주면은 전체적으로 주스키아 스크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스키아 스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사 변화가 일반 동사 변화가 아니죠. 요거는 접속법 변화예요. 주스키아스크 다음에 접속법을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접속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김에 일단 프랑스에서 사실을 볼 때 우리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을 뭐 몇 가지로 볼지가 좀 다른데요. 사실, 불확실한 사실, 그리고 가상의 사실. 프랑스어에서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아이고.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이다의 경우 그리고 비가 올 것 같다. 한국어에도 뭔가 이렇게 동사 변화를 바꿔서 불확실하게 말하는 화법이 있죠. 이게 직설법, 한국어에서 조건법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조건법과 비슷한 개념이 한국어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의 사실이 접속법인데 이 접속법이라는 부분이 한국어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상의 사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법이 한국어에 없다 보니까 한국어 해석은 똑같이 이다로 돼요, 접속법은. 그럼 가상의 사실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볼게요. 주브 그 뒤 한 다음에 빈칸 venir 동사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상 나는 바란다. 너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 직설법으로 써야 할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2번 조건법으로 써야 할까? 그러면은 viendrai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접속법으로 쓰면은 vienn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판단할 때는 이만큼 있죠. 이만큼을 어떤 사실로 볼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은 불확실한 사실인가? 아니면은 가상의 사실인가? 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1 번부터 볼게요. "너가 오는 것을 내가 바란다."라는 문장에서 "너가 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냥 내가 바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불확실한 사실로 봐야 될까?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조건법은 올 것 같다라는 동사 변화잖아요. "너가 올 것 같기를 바란다." 약간 이상하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온다는 가상의 사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그 가상의 사실을 원하나? 맞죠. 가상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답은 뒤비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접속법이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훈련을 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지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도 볼게요. Il propose. 그러면은 그는 제안한다라는 해석이죠. 그, 누, 한 다음에 빈칸 하고 travail의 동사를 넣을 거예요. 예. 그랬을 때 1번 직설법, 2번 조건법, 3번 접속법. 이 중에서 뭘 써야 될까? 일단은 이게 사실인가요? 그가 제안한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아니죠. 그냥 일어나지 않아 어떤 일이죠? 아닙니다. 그러면은 불확실한 사실인가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기를 원한다? 아니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조건법은 뭐뭐 할 것 같다 문법이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는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실이지만 그 가상의 사실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접속법이에요. 네, 그래서 nous travail, 이용 이런 식의 동사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접속법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가상의 사실이라는 컨셉트를 이해하시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제안이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런 동사를 쓰면은 여기 접속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 제안 요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실만 제안하고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예. 이거를 염두해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continuer dans cette rue jusqu'à ce que 다음에 왜 접속법을 쓰냐면 jusqu'à ce que는 뭐뭐 할 때까지예요.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당신이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도달한다면 거기까지란 뜻이죠. jusqu'à ce que는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뒷부분이 가상의 사실이 돼서 접속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50문장 설명은 장문하신 거를 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에탑 2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5회차 수업의 어, 내용입니다. 일단 각 수업마다 테마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에탑 2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 테마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50문장은 뭔가 중요한 문장을 장문을 했던 거고 그 중요한 문장들 외에도 알면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내용들을 여기서 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마다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숫자는 뒤에 나오는 단어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지름길 이런 단어 배우면 길 관련 단어를 다른 것도 많이 보시면 좋겠죠. 그거를 단어장에서 단어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표현을 전부 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루앙 관련 루앙에서 예문을 볼게요. C'est loin d'ici 하면은 여기로부터 먼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위에서 밑에서 보시면 Est-ce que c'est par ici? 라는 표현이 있어요. par ici는 가깝냐 뭐냐 원래 이 뜻이라기보다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친구한테 화장실 어디 있어? 이쪽이야? C'est par ici? ou c'est par l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파리시라고 했을 때 가깝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쪽이냐? 바로 이쪽이냐? 그래서 가까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 세아 누빠디시 누빠 하면은 빠가 걸음이란 뜻의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2걸음이다. 그러면은 가깝다는 의미겠죠. 예,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레랑 포쉬랑 둘 다 가까운이란 뜻인데 어감 차이가 나긴 납니다. 프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리상 가까울 때 이야기하는 단어고요. 포쉬는 거리상 가까운 거일 수도 있고 감정상 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와 나는 프레한 거리에 살지 않아. 하지만 나는 걔가 포쉬하다고 느껴. 이런 감정상의 거리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쉬 명사도 있어요. 포쉬 이렇게 쓰면은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친지, 뭐 아주 가까운 친척 아니면은 지인들을 포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꼬테드는 옆에란 뜻이죠. 그리고 아폭시미테드는 근방에란 뜻이에요. 그러면 프레드랑 아폭시미테드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별로 안 납니다. 한국어에서도 근처이라는 말도 있고 근방이라는 말도 있지만 근방에가 좀 더 문어체 느낌이죠. 프랑스에서도 그 정도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사페는 이거는 원래 덧셈 뺄셈할 때도 잘 쓰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en plus de ça fait trois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에서 계산할 때 다 해서 100유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지금 문장 보시는 것처럼 거리 얘기할 때도 쓰는 주어 동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à gauche, à droite라는 표현이 나오죠. 왼쪽에, 오른쪽에란 뜻인데 à droite 요거 발음 때까지 꼭 해주셔야 되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문에 보시면 vous allez tout droit 이거는 누가라고 발음하시면 직진이란 뜻이에요. 고든이란 뜻의 단어다 보니까 무잘레 뚜두아 하면 직진해서 가세요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가뜨랑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발음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똥배슈는 도달하다예요. 왜 그런 뜻이 되냐면 똥배가 넘어지다 동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 다 도달을 하면은 이제 다 왔다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똥배 동사가 넘어지다 동사지만 슈랑 같이 쓰면은 도달하다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베르세 이거는 가로지르다. 느공 데흐예어는 앞에 뒤에 요건 아시죠? 그 다음에 네, 밑에 르롱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롱은 긴이란 뜻이잖아요. 뭔가 길쭉한 거 뭔가를 따라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해변을 따라서 걷다 이럴 때 르롱 드라 메 이런 식으로 바다를 따라서 걷다 아니면 르롱 드라 휘 길을 따라서 걷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라는 의미고요.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올롱드로 쓰셔도 되고 르롱드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알을 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슈그랑 수. 이 두 개의 차이 궁금하셨죠? 슈그는 위에, 수는 밑에. 근데 오드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뜬 상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붙지 않은 상태로 위에 떠 있을 때 오드스, 붙지 않은 상태로 밑에 이제 있을 때 오드스인데요. 수요랑 수는 둘 다 돼요. 붙어 있든 떠 있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단어고 오드시 오드스는 떠 있는 상태만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느던 느어는 그 안에 그 바깥에란 뜻이에요. 근데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자 아니냐 바깥이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느덩 이랬을 때는 실내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춥다 그랬을 때 il fait froid dehors 이런 식으로 그냥 실내냐 실외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데파르트멍이랑 회시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회시용이 한국어로 치면은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파르트멍은 한국어에 없어요. 이게 프랑스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죠. 한국의 뭐 5배 이상 되는 크기를 가진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만 이제 나라를 나누면은 너무 단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도 안에서도 시 몇 개를 묶은 단위가 있어요. 도 안에서도 시 몇 개씩 묶어서 그리고 이 데파르트멍 안에 또 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도는 région 그리고 도 안에서의 또 다른 단위를 데파르트멍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은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아실 거예요. 수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어 사용할 때 약간 주의하실 게 의가 없는 캐피탈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거는 자본이란 뜻입니다. 이거 약간 헷갈리겠죠? 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롱디스멍은 구 그리고 윌과 빌라지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오늘부터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 요거를 will 이렇게 읽고요. 이거를 그냥 will 애기라고 읽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작은 도시니까 도시가 아니라 마을입니다. 예. 그래서 윌이 도시고 빌라지가 마을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내용. 5강 같은 경우는 묘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예,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증가, 감소를 보겠습니다. 증가는 데블롭에는 발전하다, 발달하다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뭔가 단계가 있는 것을 밟아가면서 발달하다. 약간 산업 발달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의 인지 능력 발달 이런 것도 단계가 있는 느낌이죠. 그런 게 이제 나아가는 느낌이 있으면은 쿼트르는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다. 이거는 성장하다 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시장의 성장, 시장의 부피가 커지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간혹 단어를 보시면은 아 하나만 붙어 있거나 아 쎄가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은 비슷한 의미로 나와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요게 어간이 악시용할 때 그 어간이거든요. 아니면은 아주예요. 둘 다 뭔가 행동 관련 단어죠. 행동이라는 이제 의미가 추가돼서 쿼트르는 그냥 이제 성장하는 걸 수 있는데 쿼트르는 일부러 이제 성장시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조되는 의미이기도 해요. 쿼트르는 단순히 커지는 거면은 여기 설명 보시면 쿼트르는 양적 또는 뭐 질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강조된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의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강조된 의미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포그에스는 진보하다 동사인데요. 진보하다 동사 여기 예문에 보시면 명사 형태가 포그레시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명사가 사실 이것도 있어요. 포그레. 예. 그러면은 명사가 두 개면은 뜻 차이가 뭐지? 사전에서는 둘 다 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근데 이런 단어를 보시면은 왠지 과거분사처럼 생긴 거 과거분사랑 이제 닮은 단어들은 그거를 하고 난 상태에 대한 거예요. 진보가 다 되고 난 상태에 대한 게 포그입니다. 근데 포그의 시용 말 그대로 진보예요. 진보를 이제 한다. 진보라는 그 의미만 가져가는 거고요. 포그에는 진보하고 나서의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명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 또 있어요. 아벙스의 동사도요. 아벙스 멍도 있고요. 아벙 세도 있죠. 여기서 아봉스멍은 그냥 나아감이란 뜻이고요. 아봉세는 나아가고 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아무튼 포그에세는 진보하다. 그래서 너 프랑스어 공부한다며 좀 늘고 있어? 이랬을 때 나아지는 중이야.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고요. 오구멍 때는 성장하다예요. 성장하다. 그리고 이 동사는 거의 숫자랑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장이 아니라 오르다. 예, 죄송해요. 오르다. 오르다이다 보니까 숫자랑 쓰는 게 좀 더 어울리게 느껴지겠죠. 그다음에 스타니 침체하다. 그리고 네쿼트르는 아쿼트의 반대말입니다. 이제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다라는 뜻이고요. 할롱티어는 둔화하다. 여기에 단어 안에 렁이 들어가 있어요. 느린이란 뜻이죠. 느려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 둔화 이야기할 때 예문에 보시면 할롱티스몽 에코노미 이 형태로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디미뉴에는 감소하다고요. 요거는 오그멍때의 반이어로 보시면 돼요. 숫자랑도 잘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낮아지다 관련 단어들은 디미뉴에든 베세든 동의어처럼 밑에 보시면 베세도 있죠. 동의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디미뉴에 베세 뜻 차이가 나긴 나요. 이제 디미뉴에는 모든 종류의 감소에 쓸 수가 있는데요. 베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물리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다. 아니면은 메셀라떼 머리를 숙이세요. 머리 숙일 때 디미뉴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물리적인 느낌이 있는 게 베세입니다. 근데 둘이 동의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를 낮추다 이런 의미로 쓸 땐 둘 다 괜찮아요. 디미뉴에 뭐 레스트레스, 메셀 레스트레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베세도 우리 아까 코아트르, 아쿠아트르 차이 봤을 때랑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의도가 들어가거나 강조된 의미이거나 여기 설명을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그라베는 악화되다입니다.
악화되다. 대명동사로 자주 사용하는 동사긴 한데요. 대명이사 부분이 없으면 악화시키다 의미로도 사용하겠죠. 그다음에 꽁띠뉴에 계속하다. 네. 그래서 에답 2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단어의 뉘앙스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거를 좀 넘어가면은 이렇게 단어집이 매주마다 여기서는 585 단어인데 보통 300 단어에서 900 단어 사이로 주마다 단어 리스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걸 시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넘어가면은 이렇게 진척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두 장을 드릴 거예요. 펌의 트라바이 그리고 누제메 트라바이 두 장을 드리면은 이 두 장을 다 하셨을 때 수업이 완전 소화가 돼요. 근데 이 두 장을 다 할 시간이 없으실 때는 한 장만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50문장 작문하셨을 때 답을 맞춰 보면은 10문장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막 관사 하나 틀리고 전치사 하나 틀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과제를 한번 다 쭉 하고 난 다음에 50문장 다시 한번 써 보시면은 40문장 이상 맞는 문장으로 쓰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과 확인용으로 하는 거고요. 수업 끝나면 듣기 파일을 메일로 받으실 거예요. 듣기 파일. 듣기 파일은 아까 장문하신 50문장에 대한 듣기 파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10번 들으시면 돼요. 근데 왜 10번이나 듣냐면 막 엄청 열심히 듣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대충 듣는 기준으로 10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횟수만 많이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답지 있죠. 50문장의 답지를 눈으로 10번 읽으실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일단 첫 번째로 좋은 거는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암기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면은 좀 더 지도를 잘 만들 수가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런데 듣기를 한다는 거는 말하기에 도움이 되고요. 읽기를 한다는 거는 또 쓸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머리에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진도 나간 표현 익히기 부분 이거는 파트별로 방금 파트 하나 보셨죠? 파트별로 5번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 10번이 아니라 5번인 거는 표현 익히기 부분은 아무래도 문장들이 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암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단어 암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양이 조금 예, 횟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다음에 단어 반복 읽기 10번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할 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워야지.' 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횟수를 10번 정도 채우시면은 그중에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다는 못 외울 수 있어도. 근데 그렇게 생각나는 단어가 생기면 그다음에 한 번 더 봤을 때 내가 외운 단어의 앞뒤의 단어가 또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기억을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10번 읽는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장을 다 하시면은 총 20 번을 보시게 되는데 그 자체가 양이 많은 굉장히 많은 횟수여 가지고 결국은 대부분 외워지긴 하세요. 예. 근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시면은 한 장만 하셔도 되고 한 장을 다 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은 듣기만 하셔도 다음 주 수업의 느낌이 훨씬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듣기 10번 할 시간 없다 그러면은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